물권의 변동은 뭐고 왜 중요하냐? 누군가가 물권을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물권의 변동이에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봤죠? 그죠? 계약 같은 거. 그 계약이 유효하면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에게 팔았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변경이 되고 그죠? 그로 인하여 갑은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고 결국 물권 변동이란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결과 권리 변동 중에서 물권의 변동 이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봤으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 권리 중에 대표가 뭐랬어요? 물권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물권이 변동되는 구체적 모습이 뭐냐 이걸 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이게 모습이고요. 두 가지 기준, 물권 변동의 원인과 물권의 객체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이 이렇게 변경 또는 소멸하는 원인이 뭐냐? 계약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가장 대표적이겠죠. 계약 등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법률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것들, 경매 같은 것들. 상속이나 경매는 내가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죠.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에 의해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내가 경매법으로부터 경락을 받으면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아닌 계약 이외의 원인,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과 동산물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총 4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 우리 민법 조문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계약이 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186조,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187조, 법률 행위한 동산물권 변동은 188조부터 190조, 그리고 나머지 191조 이하. 요 191조까지가 물권법 총칙이에요. 192조부터 점유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물권법 총칙 규정들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살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보기 전에 원칙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원칙. 물권 변동과 관련된 원칙. 첫째가 공시 원칙. 공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걸 말해요. 책을 사서 내 이름을 썼어. 이게 공시예요. 뭐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 책은 내 거다. 그게 공시예요. 이렇게 물권을 타인에게 내 거라고 알리는 것, 그게 공시예요. 이때 공시 방법, 책에 이름 쓰는 거 공시라고 했죠? 근데 그건 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공적인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요. 동산은 점유로 공시해요. 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공시하라 구 되어 있어요. 그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공시는 알리는 것, 방법은 등기나 점유, 그리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하라, 알려라. 당연하죠. 내가 어떤 땅을 사고 싶어요. 누구 건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리란 말이죠. 그래야 거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란 걸 만들어 놨어요. 자, 이때 공시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공시하면. 공시하면 내 거라는 걸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를 민법이 규정해놨어요. 186조. 그걸 먼저 봅니다.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186조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 변동이 아까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 그 소유권이 을이 취득하려면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려면 갑이 소유권이 소멸하려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그래야 변동이 된다. 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그게 공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고 현재 내가 거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산지가 뭐 5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상관없어요.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186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등기서류 넘겨받고 열세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어 얘가. 하지만 등기를 안 했어.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갑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이 갑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와요. 소유권자가 누구로 등기돼 있으니까 갑. 하지만 그 고지서 을한테 줘요. 세금 누가 내요? 을이 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철석같이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을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거. 당연히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 갑의 재산을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의 이름으로 됐으니까 경매를 넣었어요. 이때 을이 깜짝 놀랐겠죠. 법원을 쫓아갔겠죠. 판사님 제 겁니다. 세금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보여주고 난리 쳤어. 우리 대법원 너 소유자. 아니다.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공시. 두 번째, 공신의 원칙. 공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 같은 뭐 공신이라고 뭐 이렇게 강사도 있던데, 자기를 자칭 공신이라고 부르는 강사도 있던데. 공부의 신이 어딨어? 죽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공신은 뭐냐? 공부의 신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동창놈이 하나가, 와, 대단해요. 그 당시 학력고사 전국 수석 10등 안에 들고 막 그래. 비상해, 공부하는 거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 붙었죠. 지금 판사질 연락하고 있죠. 보면은, 와, 비상해. 공부하는 방법도 비상하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도 있어요. 필기 같은 거 끝내주게 하고, 남들 3, 40점에서 기구인데 벌써 8, 90점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 보고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거북이처럼 꾸준히. 그렇죠? 돌아가면 까먹는데 우리는. 아닌가? 까먹어요. 어제 세우는 차의 주차 장소를 몰라. 에?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아주 짜증나요. 어디 세운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세우긴 세웠는데 어디 기억이 안 나. 어디쯤인지도 기억이 안 나.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래서
냉장고에다 메모판을 붙여놨어요. 써놓으려고 몇 층이다 세웠는데. 근데 그것도 까먹어. 쓰는 걸 까먹어. 그래서 보면은 며칠 전에 써놓은 거야.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 뭐 얘기다 일로 갔지? 아, 공신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공신이 뭐냐 도대체. 자, 각과리 A 토지를 매매를 했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186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계약 당시 만취 있었거나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계약을. 자, 만취 있었다면 계약 무효고요. 취소하면 무효죠.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뭐라고요? 무효예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양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병은 이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보통이겠죠. 모르니까 당연히 얘는 이 등기를 유효라고 믿게 될 거예요. 믿겠죠, 여러분들도? 요거를 공신이라고 그래요. 요걸 공신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는 무효지만 그걸 믿고 이걸 공신, 그걸 믿고 권리자라고 믿고 이걸 공신 거래를 해요. 병이 이렇게 돈 주고 등기를 넘겨받아요.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병이 설령 등기는 넘겨받을 수 있을지언정 뭐는 못 넘겨받는다? 소유권은 못 넘겨받아요. 왜?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공시 방법을 믿고 공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원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부동산 인정 안 해요. 부동산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명드렸죠?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아요.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동산에는 인정이 돼요. 여기에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샀어요. 당연히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을 소유자라고 믿고 샀어. 나중에 갔더니 도둑놈이야. 나는 모르고 샀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 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낯설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공신원칙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요거를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으로 돌아가가지고 186조와 187조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물권 변동 유형 네 가지 중에서 요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186조와 187조 중에 요것만 일단 186조와 187조 둘 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죠? 그리고 186조는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매매계약 달청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래야 소유권 취득. 그게 186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187조예요. 자, 18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178페이지도 있고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186조 밑에 187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 같은 거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187조 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갑이 땅이 있어요. 사망합니다. 아들 을이 있어요. 상속인.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을 토지 소유권을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텐데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취득하느냐,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느냐,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그게 187조 본문이에요. 지금 땅 등기부를 떼보면 여전히 돌아가신 분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을인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도. 언제부터? 갑이 사망한 때부터. 갑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사망하면 그 순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법원에 대금을 완납하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187조 본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요게 문제예요. 자, 요 을이요. 예를 들어 땅을 상속받았어요. 이 땅을 병한테 팔아요. 당연히 을은 상속세 내야 되죠. 근데 상속세가 아까워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써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그리고 계약 날짜를 갑 사망 이전 날짜로 써요. 병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땅값을 좀 깎아주면 돼요, 을이. 상속세보다 좀 적게.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나온다. 그럼 병한테 한 2천만 원 깎아줘도 을은 3천만 원 남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요. 뭐 안 하려고? 상속세 안 내려고. 국가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자, 거기서 그 처분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요. 등기 이전이라고 쓰세요. 뭐라고 쓰자? 등기 이전. 매매가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안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굳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야, 매매가 처분 아니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을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너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계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럴 때는 네 이름으로 등기를 먼저 하고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때 세금을 내니까. 그때. 계약만 했다는 거는 국가가 모르니까 세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등기 없이도 일단 계약을 할 수 있어. 그건 우리가 몰라. 하지만 등기를 넘겨주려면 세금을 내라 말이죠. 그러려면 네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라. 그래서 180조 단서가 규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186조와 180조 단서예요. 그런데 이 186조하고 180조 조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뭐가 나오냐면 186조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187조 본문은 등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구별하는 게 나와요. 이거 구별하라.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구별이 우리가 그냥 몰라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다, 증여계약을 했다, 교환계약을 했다. 등기해야 되죠. 지금 뭐 상속받았다, 경매를 통해서 주겠다. 등기 필요 없죠. 이거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 답으로 안 골라져요,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뭐 어떤 게 나오냐? 예를 하나만. 요거 구별이 중요한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것들을 쫙 봐야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101호 을 은행 1억을 대출. 그러니까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래서 은행이 여기다가 보통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저당권을 취득해. 이게 등기가 돼. 그래서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 갑,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얘는 저당권에 의하여 이걸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1억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무슨 물권? 담보물권. 자, 이때 갑이 돈이 생겨서 1월 10일 날 1억을 갚아요.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자, 요것도 소멸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거 등기가 돼 있죠. 둘 중에 하나. 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가? 즉 말소 등기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갑이 돈을 갚았을 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변동이 되려면 변동이죠. 갑이 돈을 갚았을 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 즉 변동이 되려면 186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말소 등기 필요 없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1월 10일 날 돈을 갚았고 말소는 1월 10일 날 말소를 했어요. 요 사이 저당권이 존재하느냐 이미 저당권을 소멸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말소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런 거 구별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말소 등기 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돈 갚는 순간 저당권 소멸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겠죠. 받아가지고 등기소 갖다 주겠죠. 그리고 말소가 되겠죠. 하지만 돈을 갚았을 때 이미 저당권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아직 등기 남아있죠.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무슨 등기가 된다고요?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무효 등기. 이런 걸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게 몇 개 더 나와요. 지금 얘 하나 들었어도 벌써 얼굴에서 인상이 팍.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개 더 들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요걸 조심하자. 요걸 조심하자.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186조와 187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등기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등기 자체에 관한 거. 등기 186조는 물건이 변동하려면 등기가 돼야 되고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등기를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뜻, 등기의 종류, 등기부, 등기소, 등기관, 등기 신청 서류, 등기 절차, 등기 효력. 이건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럼 민법에서는 등기관에서 뭘 보냐? 아까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 등기가 생기죠. 그죠? 또 여기서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나중에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은 때부터 말소될 때까지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 사이에 등기 유무효에 관련된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민법에서 나와요. 2차 과목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고, 민법에서는 등기 유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거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중보전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등기는 하지 않은 매수인, 등기청구원, 등기의 추진력, 7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런 게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지. 중간생략 등기. 들어보셨죠, 이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 을이 되팔아.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때 취등록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요. 근데 을이 등기 세금을 내기 싫어. 그래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 미등기 전매.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이렇게. 갑은 이렇게 안 써주려고 그러죠. 을이 갑에게 대금 1,000만 원 업해줄게. 뭐 이래서 할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요. 이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이 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했죠. 근데 안 줘. 근데 병은 청구했어. 갑에게. 등기 내놔. 갑은 야 을이 돈 줘주리다 안 줬어. 나 돈 못 줘.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을한테 다 돈 다 줬으니까 너 합의했잖아. 나한테 등기 바로 넘겨주기로. 등기 내놔. 싸워요. 그쵸? 어찌어찌 등기가 됐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어요.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라고 판결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걸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만 될 뿐 그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했다면 깡그리 또 무효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민법에 없어요. 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 7개를 보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것들. 이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중에.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별거 없죠? 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아까 체크해뒀던 조문 같은 거 확인하시고 우리 17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억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또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178페이지 보세요. 187조 아까 확인했었고요. 의 동그라미 1, 2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의의 동그라미 1번의 상속과 동그라미 4번의 경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을 갔더니 아까 말씀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 쫙 모아놨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 세 번째 가면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시방법 등기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의 마지막 모습 소멸과 관련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좀